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국어입니다. 자, 제가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8강까지 올리고 이제 수능 준비도 하고,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제 학생들, 제 현강 학생들한테 이제 논술 파이널도 하느라 선생님이 조금 이제 업로드가 늦어진 점 일단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1강부터 8강까지 달려오는 것이 좀 뭐 어려웠을 수도 있겠고, 누구한테는 아니면은 오히려 좀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문학에 대한 이해도와 이 베이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마다 조금 수준이 상이하죠. 좀 다르죠. 그래도 저는 최대한 이 문학은 이렇게 같은 경우는 한 16강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제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베이스 상태에서도 충분히 어떤 작품이 나오든 상관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강의를 이제 구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계속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개념어를 하나씩 배우다 보면은 이제 뭐 머리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효용감, 그러니까 만족도는 있거든요. 본인 이제 공부 좀 한다. 공부 좀 하는 느낌이다. 들 수 있는데 결국에 실전에서 쓸 수 있냐 없냐 싸움이거든요. 공부는 열심히가 아니라 잘 해야 돼요. 잘. 그러니까 결과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은 다 결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결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과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공부법, 특히 문학 공부법을 문학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9강 현대시 독해 세 번째죠. 현대시 독해 세 번째 갈 건데, 일단은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지금 2022 수능, 그러니까 2021년에 11월 18일에 시행된 2022 수능이 끝났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해설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해설 강의는 사실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이제 공개로 돌릴지 아니면은 그냥 현강 학생들, 아니면 제 온라인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공개를 할지 고민 중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2022 수능을 보면은 문학은 사실상 평이합니다. 문학은 평이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가 조금 문제였죠. 독서가 굉장히 괴랄하게 나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왜 안 켜지니? 자, 이거 켜질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그래서 독서가 좀 괴랄하게 나온 느낌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면 우리는 독서 연습은 당연한 거고, 독서가 1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될 거고, 선생님 그러면 문학은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서를 잘하려면 문학을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발 문학이랑 선택 과목 풀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독서를 다 때려박아라. 특히 문학과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확보해놔야, 거기서 시간을 많이 줄여놔야 독서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시험장에서 편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결국 제가 맞았죠. 이번에도 문학에서는 그렇게 막 오답률이 높지 않게 나왔는데 독서에서 다 같이 털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이거 화법과 작문 관련해서는 또 나중에 얘기할 텐데, 화법과 작문도 그때그때 보고 바로바로 푸는, 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풀이 순서에 걸맞게 풀었으면 이번 수능도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언제 또 리뉴얼 될지는 솔직히 선생님도 잘 몰라요. 이 평가원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제가 문학은 이렇게 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먹힐 겁니다. 실전에서 통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은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많이 훈련을 좀 해주세요. 저랑 같이 제가 하라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요거 다 이 파일, 또 이번에도 파일 다운로드 받으셨겠고 프린트 하시거나 태블릿 PC로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필기하면서 풀면서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2015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현대시 세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혼자 볼 때는 조금 이제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혼자 볼 때는 본인이 이거 뭐지? 이게 무슨 단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럴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볼 건데 같이 보기 전에 또 풀고 오세요. 알겠죠? 풀고 오세요. 요 정도 세트라면 한 5분 이내로 푸셔야 됩니다. 이제는 알겠죠? 요 정도 세트는 5분 이내로 푸셔야 되니까, 자 1번에서 3번 다 풀고 오세요. 자, 풀고 오세요. 풀고 오셨죠? 자, 가볼게.
조금 안 보이나요? 잘? 이 정도는 여러분 보이시죠? 자, 가볼게요. 일단은요, 또 다시 한번. 지문부터 읽습니까, 우리? 우리 약속을 어떻게 했죠? 지문부터 읽습니까? 아니죠, 그쵸? 일단 보기 먼저 보고 올까요? 자, 보기 보이시죠? 보기 먼저. 당연히 제목 보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요. 제목 받겠고, 그 다음에 보기 왔어요. 그러면 제목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가시는 와사 등이었고요. 그쵸? 와사 등? 이게 무슨 소릴까? 생각을 해보면은, 와사는 몰라도 돼. 와사는 몰라도 되고요. 제가 등, 이런 것들. 등 같은 경우는 뭐 형광등, 전등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등이 형광등의 등장과 전등의 등장과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안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모르는 단어면. 근데 나 지문 자체가 나 작품 자체가 울타리 밖이죠. 일단 공간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울타리 밖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울타리 안쪽에 얘기를 해서 울타리 밖과 대조를 이루는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지는 못해도 시도는 해봐야지. 괜찮나요? 그래서 계속 2022 수능 이후부터 계속해서 추리를 할 수 있나, 추론을 할 수 있나 그런 능력이 계속해서 이제 요구될 거거든요. 문학도 똑같아요.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추론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기로 왔어요. 보기로 왔고 여러분 이 정도는 좀 가져가 주셔야 돼요. 뭐를 가져가 주셔야 되냐면 여러분 스키마 아시나요? 스키마? 배경지식이라는 건데 배경지식 능력, 배경지식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의 능력. 문학도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범위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경지식이 전부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냐? 이 시대별 1930년대죠 지금? 1930년대에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대. 그러면 평가원에서 한번 모더니즘을 말해줬으니까 평가원에서 요구했던 거, 평가원에서 한번 언급했던 보기들 중에 좀 개념화된 것들,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개념들은 알아주세요. 왜? 출제자가 좋아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교수님들이 실제로 모더니즘 굉장히 좋아하시고 중요합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자, 모더니즘이 또 뭐냐? 요거는 같이 써놓으세요. 보기에 좀 써놓으세요. 요거는. 자, 현대. 문물을 비판하는 경향입니다. 이게 모더니즘의 주된 흐름이고요. 물론 모더니즘을 이 문장으로 한 방에 설명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더니즘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모더니즘 작가 설명하면 거의 한 2-3시간 때려 박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국문학과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더니즘은 한 요 정도만 생각해 넣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풀 때는 요거 몰랐어도 돼요. 요거 몰랐어도 다 풀리고 일단 내가 해설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알아둡시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주도했던 김광교는 가시에 대한 얘기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세트 문항 작품이 2개 이상 태워지는 거는 보기에 그 작품에 대한 설명 구간이 나눠져 있다 그랬죠. 일단 이건 가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자,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이미지즘을 몰라도 돼. 그냥 뭐 중시하는 거래? 지성을 중시하는 거래요. 알겠죠? 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당연히 작가니까 자기 방식 있겠죠? 자, 김광규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의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요 정도는 이제 삼각형 칠 수 있겠죠. 상실감 삼각형, 소외감 삼각형. 이게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상실감과 소외감이라서 삼각형이 아니라 애초에 지금 보기에서 상실감, 소외감 자체를 정서에 대입한 건데 근데 이건 어떤 정서야? 그쵸? 부정적 정서일 확률이 높은 거죠. 평가원 작품 풀어봤으면 이제 알겠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평가원이 약속한 거 웬만하면 해석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실감과 소외감은 부정적 정서겠구나 라는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지금 경험치를 같이 쌓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 회화적 이미지. 자, 회화적 이미지 또 여기서 발작하지 마시고 회화적 이미지는요 이거예요. 시각적 심상.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 하겠네. 일단 시각적 심상은 무조건 있는 거야. 김광균의 와사 등에. 알겠죠? 근데 그거를 뭐로? 상실감과 소외감을 표현한 게 시각적 심상.
이해되나요? 얘가 도구고요. 얘네는 결국 이제 결과물로 보일 수 있겠죠? 괜찮나? 자, 계속.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다. 아.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좀 알고 있으면은 여기 답이 정해졌죠. 비판적 태도겠네라는 생각. 하지만 여러분 문제 풀 때는 몰랐어도 됩니다. 이제 해설 들으면서 하나씩 머릿속에 쌓아 놓으세요. 알겠죠? 자, 이제 1950년대 보여주는 박용래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 끊고 뭐를 보러 가야 될까? 그렇죠. 가짐은 보러 가야지. 김광균의 와사등 보러 가야지. 뭐를 잡아야 돼요? 시각적 심상이 상실감과 소외감을 드러내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뭐 지성을 중시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요 정도. 그리고 결국 이것들이 모두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로 어떻게 보여질지가 포인트겠네요. 한번 써놓을까? 자, 일단은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자, 김광균 와사등은 첫 번째로 지성을 중시한대요. 아이고. 지성 중시. 이게 이미지즘이라고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은 상실감과 소외감이 뭐로? 그렇죠. 시각적 신상으로 나왔는지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 요 정도는 여러분 시를 읽으면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런 질문이 자꾸 달려서 선생님 시험장에서 이 정도 정리를 꼭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써도 돼. 시간 없어. 그러니까 자꾸 지금 연습해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렇게 안 써도 자꾸 뽑아 먹으려는 거. 보기에 나온 게 시에 진짜 반영이 돼 있는지 없는지를 뽑아 먹으려는 태도가 확립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연습해서 이렇게 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가시 한번 가볼까요? 자, 쌤이 요즘에 아침을 좀 선생님이 파워우예요. 진짜 전직 파워우라서 아침을 좀 과하게 먹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에 뭐 먹을 게 없으면 바로 쿠팡 이츠 켜가지고 크리스피 크림 먹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시켜가지고, 크리스피 크림 알죠? 그 도넛 시켜가지고 커피랑 먹어요. 당뇨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식단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면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 근데 저는 그게 행복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가볼게요. 차단한 등뿌리. 일단은 벌써 나왔어. 제목 보이시죠? 와사등이 뭔지 몰라서도 여기서 추론했어야지. 등불의 그 등인가? 와사등이 그 등인가? 이런 생각. 괜찮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가기 전에 어차피 문제 스캔 한번 하셨죠? 이제 내가 굳이 하나씩 안 해드려도 되지. 지문 가기 전에 문제 스캔 한번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뭐예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죠? 표현법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하는 거야. 자, 이건 안 움직일게요. 요쪽에. 자, 여러분 프린트 봐봐. 1번 문제에서 선택지 한번 쭉 훑고 왔어야 돼요. 어떻게 훑고 왔어야 되냐면 1번에 1번 수미상관 있는지 없는지, 2번 영탕적 표현 있는지 없는지, 3번 비유적 표현 있는지 없는지, 자 4번 어둠과 밝음의 대조 있는지 없는지, 5번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있는지 없는지. 요 정도는 체크하면서 가도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다시 지문으로.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등불이 하늘에 걸려있대요. 그럼 이건 그냥 뭐예요? 진짜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어떻게 매달려? 그냥 등이 하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선생님 차단안이 뭐죠? 차단 그건가요? 너 차단 이건가요? 아니겠고 그죠? 애초에 1930년대라 그랬죠, 보기에서.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놔두고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죠? 전혀 상관없고, 일단 여러분들은 등불이 하늘에 걸려 있어. 그냥 계속 읽어가는 거야. 자, 또 나왔어. 자, 어떻게 써야 되죠? 이거 우리 항상 반응 어떻게 써야 돼? 그치? 화자가 표면에 직접 드러남.
혹시 생각 안 했으면 써놓으세요. 자, 써놓으세요. 화자가 표면에 직접 드러남. 근데 우리 아니나 다를까? 1번에 5번 선택지에서 화자를 작품 표면에 나타내어가 있죠. 그럼 일단 가에서는 1번에 5번 선택지는 괜찮은 선택지로 봐도 무방합니다. 아직 뭐 뒤쪽은 보진 않았지만 그 5번 선택지에 일단 있긴 있네요. 괜찮나요? 자, 이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 이제. 자, 호울로. 요런 거 이제 내신에서는 뭐 시적 허용 이러는데 시적 허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해석에 의존하세요. 혼자네. 그죠? 나 혼자네. 오케이. 일단은 뭐 벌써 요게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그죠? 소의 홀로 벌써 맞아 떨어지죠. 괜찮나? 자, 계속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자, 나왔죠? 슬픈이란 부정적 단어가 나왔는데, 근데 다시 한번 이게 슬픈이라서 내가 삼각형 친 게 아니라, 그냥 무지성 삼각형 이게 아니라, 애초에 소외를 봤잖아. 이 연에서 소외를 봤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근데 이 신호는 뭐겠어? 이거 아닐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등불 하나잖아. 근데 등불 보고 슬픈 신호인가? 라고 하는 거고, 이 등불은 사실상 화자한테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일 것 같은데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어쨌든 간다 안 간다요? 즉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안 가겠다에 가깝죠. 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학적 감상이 뛰어난 친구는 선생님 이제 상실까지 괜찮지 않나요? 갈 방향을 상실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신호를 보고도 어딜 가라는 건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하면 진짜 아주 나이스. 굉장히 좋은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못해도 돼. 내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석을 시도하는 것만 보고 따라해봐도, 복습으로 다시 따라해봐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 계속. 2연. 긴 여름에 황망이 나래를 적고 봐봐요. 여러분 그냥 딱 봐도 제일 눈에 띄는 단어 뭐야? 여름에죠. 그러면 봐봐. 긴 여름에래. 여름이 길었나 봐. 황망이 나래를 접는다? 이걸 알아야 될까요? 꼭? 알아야 될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황망이 나래를 접고 몰랐다고 쳐봐요. 그냥 여기는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름인가 봐. 그냥 계절을 나타내주고, 계절은 곧 뭐 시간을 나타내주고, 요 정도만 가져가세요. 근데 이제 저게 선생님이니까 해설을 해야 되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황망이가 뭘까요? 황망이가 뭘까? 그렇죠? 이게 급하게라는 거예요. 급하게 나래는 날개 순 우리말, 날개를 접는데, 여름애가 날개를 접는다? 뭐겠어요? 여름애가 진다, 여름이 가고 있다, 요 정도로만 해석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몰라도 된다 그래서 그냥 여름인갑다 싶으면 여름인갑다 하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늘어선 고층. 자, 여러분 솔직히 노플 고짠 알잖아. 이거 듣는 친구들이 몇 학년이에요? 다들 고1, 고2, 고3일 텐데, 아니면 뭐 N수생도 있겠고. 근데 고등학교 할 때 그 노플 고짜잖아요. 그쵸? 고층 빌딩 아시죠? 그 말이에요. 그 고층. 알겠지? 자, 늘어선 고층, 늘어선 높은 층들, 창백한 묘석 같대. 봐봐요. 일관적으로 갈까요? 지금 홀로 슬픈 창백한 같이 가주셔야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삼각형 확정 못했으면은 제 해석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만약에 확정을 못했다 칩시다. 지워볼게요, 이거. 창백한 묘석 같이, 일단 고층과 묘석은 이제 비유 관계죠. 같이가 들어갔으니까 황혼의 저죠.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말을 했다 못했다? 이 사람, 여러분, 사념 자체는 이거 개념, 사념, 이 염 자체가 이 생각할 때 그 염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생각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생각을 했는데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었네요. 생각을 표현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해되죠? 그럼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거고요. 하고 싶은데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할 일이 없거나. 근데 아무튼 간에 뭐한 채?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입을 다물었대요. 그럼 이 찬란한 야경 어디서 왔냐고?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요? 늘어선 고층? 늘어선 고층과 찬란한 야경이 사실상 동시에 뜻을 말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결국 뭐 됐대? 벙어리 돼서 입을 다물었대요. 또 보기에서 갖고 오셔야지. 보기에서 갖고 오셔야죠. 뭐 갖고 올래? 그쵸. 저기 지금 2번, 3번을 동시에 가져오려고 했다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선생님이 지금 원하고 있는 대로 가고 계신 거야. 자, 왜 그래야 되냐면, 왜 2번, 3번 갖고 와야 되냐면, 자, 우리 하던 거 2번부터 가볼까요? 일단 애초에, 여기서 요거 잡았죠. 상실소에 잡았지. 근데 애초에 이 상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기. 왜 그랬을까? 생각은 있었는데 결국 생각을 입 밖으로 못 꺼냈죠. 저는 이걸 상실로 가져가겠습니다. 이해돼요? 저는 이렇게 갖고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일단은 자 2번 갖고 왔고, 그리고 애초에 시각적으로 뭐가 나왔어? 시각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고층, 찬란한 야경. 그러면 시각을 잡았으니까 시각을 보여주는 건 웬만한 뭐다? 상실 소외니까 여기서 상실 가져와야겠구나. 혹은 뭐 소외 갖고 와도 돼. 소외 갖고 와도 돼요. 근데 상실이 좀 더 세서 이미지적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갖고 와야 됐을까? 이것도 이거 동일선상이에요. 그치? 현대 문명, 고층 야경. 고층 야경,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 자, 그럼 봐봐. 상실을 잡았으면 당연히 태도는 뭘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비판적 태도. 그러니까 비판적 태도까지는 몰라도 태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뭐에 대한? 그렇죠.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까지는 갖고 오셔야지. 괜찮나요? 자, 계속. 이거 조금 되게 쫀쫀하죠. 오늘 설명이 되게 쫀쫀한데 좀 오랜만에 업로드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이 정도 생각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전에서는 이렇게 쫀쫀하게 읽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어느 정도 한 100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최소 50이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 된다면.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피부에 바깥에 스미는 어둠. 자. 가쁜 갑자기 어둠이 왜 나왔죠? 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현대시는 다시 한번 읽다가 푼다고 했어요? 읽다가 풀어야 된다고 했나? 아니죠. 다 읽고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 연과 연 사이에 긴밀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읽다가 끊고 풀면은 답이 안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뒤까지 다 읽어줘야 되는데, 자, 어둠 왜 왔겠어? 여름에가 져서 그런 거 아닐까? 이해돼요? 지금 괜찮죠? 자, 가볼게. 피부와 어둠. 일단 피부는 시각이겠고, 피부는 촉각이겠고, 어둠은 시각이겠고 하면 일단 이거는 읽으면서 그냥 뽑아내야 돼, 이제는. 공감각적. 근데 여러분, 시각은 뭐라 그랬죠? 상실과 소외라고 했죠. 이미 보기에서. 그럼 얘도 이거 아닐까? 상실과 소외를 대표하는, 비유하는 말 아닐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낯설은 거리에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 겹구나. 나왔네. 눈물 겹대요. 뭐가? 아우성 소리가 눈물 겹대. 근데 어디에서? 낯선 거리에서. 그럼 얘도 뭐 거리에 아우성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눈물 겨웠대요. 근데 우리 삼각형은 다 뭘로 가져가기로 했어? 상실과 소외. 그럼 여기도 상실과 소외를 나타내는 곳 아닐까? 이해돼요? 지금 계속 보기 기준으로 꽉 잡고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계속 따라오세요. 자, 여기 다 지우겠습니다. 일단은. 자, 예전에 여러분 이충건 선생님 아세요? 지금 세대는 이충건 선생님 모를 텐데,
이충원 선생님 지금은 제우스 에듀라는 곳에 계세요. 아, 이거 광고 아니야? 광고 아니에요? 이충원 선생님 저를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충건 선생님 강의를 예전에 들었었는데, 예전에 수능 1타셨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거기서 그 이충건 선생님이 그 이제 아마 중계동에서 강의하실 때인데 항상 그게 있었어요. 그 이충건 선생님이 막 판서를 하잖아.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선생님. 막 판서를 하고 이렇게 딱 뒤돌고 막 설명을 하잖아. 그때 아마 조경인가 아마 장학생. 그러니까 이제 집안 사정이 어렵거나 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장학생 이 제도를 도입하셔가지고 장학생들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충원 선생님이 막 판서 이렇게 꽉 채워서 다시 돌고 애들한테 말하잖아? 그럼 그때 그 친구는 그 학생은 나와가지고 이게 갑자기 뛰어 올라와가지고 막 지우개로 막 지우고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도 한번 나중에 현강을 엄청 크게 한다면 막 100명, 200명 데리고 가게 되면은 그런 장학생 제도를 마련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개소리였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여기죠, 이제.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아마도 이 공허한 군중이 또 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위에서 갖고 오셔야지. 뭐 때문에? 그쵸? 거리에 군중이 있었고 그 군중이 길게 늘어섰대. 행렬에 섞여. 근데 여러분, 요 표현법상 뭘까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죠? 좋습니다. 역설법. 왜? 이게 왜 역설이에요? 그렇죠. 군중이라는 거 자체가 사람이 바글바글하다는 거죠. 다수지, 다수. 근데 공허하대. 역설이고요. 근데 여기서 갖고 오셔야지. 또 보기에서 갖고 오셔야지. 뭐겠어요? 그죠? 상실이나 소외.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 어디서, 당연히 이 본인이 화자가 또 표면에 직접 드러나는 화자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근데 비애 자체도 뭐 단어상, 자,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어둡다 나왔네요. 아까도 어둠에 대해서 삼각형 먹여줬으니까 지금도 어두워 삼각형 먹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가 어둡다? 어차피 시각적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뭐예요? 상실과 소외네. 이해되시나?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럼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등이라는 소리고요.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결국에는 자, 여기가 여러분 이 프린트 보세요. 마지막 년인데 이거 몇 년이랑 똑같아요? 몇 년이랑 똑같아? 그죠? 1년이랑 똑같죠? 이게 수미상관인데요. 하얀색으로 쓸게요. 이 수미상관은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봐 제가 뭐 앞에서 문학은 이렇게 해서도 설명을 했지만 초반부와 마지막 부분, 후반부가 유사한 연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미상관을 완전히 100%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유사성, 딱 이거를 정확히 뭐 몇 글자 이상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는 정하기가 힘들고 웬만하면 흐름상 초반부와 마지막 부분이 후반부가 유사한 문장으로 이루어졌으면 웬만하면 수미상관으로 다 허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이게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평가원 치사하게 얘는 두세 글자만 비슷해서 수미상관 아니지롱 이런 거 안 내요. 아시겠지? 자, 계속 가볼게. 수미상관인데 근데 수미상관 어차피 반복된 거잖아요. 유사한 시구나 유사한 연이 반복된 거라서 반복은 제가 뭐를 동반한다 그랬죠? 그렇죠. 강조를 동반한다 그랬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건 결국에는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슬픈 신호가 있는데 결국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결국 뭐다?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다. 계속해서 나온 거 뭐였어요? 현대 문명에 대한 상실과 소외감이 있었죠. 상실과 소외감이 있었는데 이걸 어디다 먹였다? 그쵸.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 비판으로 끌어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게 선생님 일본은 없는데요? 지성 중시하는 이미지즘은 잘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그대로 있을게. 보기 다시 보세요. 보기 한번 다시 봐봐.
보기에서 첫 번째 줄부터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규는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는데 봐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다 이거였어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전체를 아우르는 설명이어서 부분적으로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2번, 3번을 찾았으면 사실상 1번 다 찾은 거야. 이게 뭐라고? 이 와사등이라는 시가 뭐라고? 아, 지성을 중시하는 건데 이게 이미지즘이래. 그냥 선생님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미지는 사실 시각적인 거예요. 이해돼요? 시각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발현되면 돼.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이미지즘이라서 이 상실과 소외를 나타내는 시각적 심상이 보였으면 이미지즘 찾은 거고, 결국 그 시각적 표현이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찾았으면 이것도 이미지즘을 찾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김광균의 와사등 다 읽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그렇죠. 문제 풀어야지. 우리 이 약속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자, 이 보기 해석은 놔둘게요. 자, 일단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 이거 1번 있잖아요. 1번, 요거. 자, 요게 조금 겹치는데, 이거 그냥 지울게요. 요걸 생각을 못했네요. 겹칠지 모르고. 일단 가볼게요. 여러분은 그냥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같이 봅시다. 자, 1번 봐봐, 1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나의 공통점이긴 해요. 선생님 이거 나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공통점이니까 가에서부터 안 되면 제낄 수 있지 않나?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한 번은 덤벼보는 거야. 자, 1번에 1번. 수미상관 있었죠. 수미상관 있었지. 근데 뒤에 뭐가? 정서 변화가 있었나요? 정서 변화가 있었나요? 없죠. 자, 1번 일단 제껴. 괜찮나요? 여러분, 그리고 애초에 정서 변화를 하면요. 앞에서 말하고자 했던 게 뒤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두웠다가 밝아져서 기뻐졌다. 혹은 슬펐는데 무엇인가를 봐서 기뻐졌다. 외로웠는데 누군가 와서 행복해졌다. 이렇게 정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애초에 수미상관과 정서 변화는 사실상 약간 먼 거리거든요. 애초에 처음 말했던 걸 마지막에 또 말했어. 그럼 정서 변화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 굉장히 낮겠죠. 그러니까 예외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1번 제끼고 2번 영탄적 표현 찾아보세요. 영탄적 표현 어디 있었지? 그렇죠.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3년의 마지막 행, 까닭도 없이 눈물 겹구나. 이거 여러분 프린트 같이 보면서 하셔야 돼. 자, 3년의 마지막 행, 까닭도 없이 눈물 겹고나 이퀄 눈물 겹구나 이퀄 영탄적 표현, 뭐뭐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영탄적 표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영탄적 표현 있어. 가에는 있는데 통의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자, 여러분, 경외감이라는 게 일단은 정확히 뜻을 몰라도 애초에 긍정적인, 본인이 지향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근데 뭐에 대해서 눈물겹다 그랬지? 뭐에 대해서? 낯선 거리의 아우성 소리가 눈물겹다 그랬죠. 애초에 이해되죠? 그리고 그 낯선 거리는 우리 현대 문명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고, 그리고 눈물 겹고 피부에 스미는 어둠, 그 상황 자체가 뭐였어요? 부정적이었죠. 그러면 경외감을 느낄 수 있을까? 안 되겠죠. 2번도 벌써 안 돼. 2번 제끼세요. 오케이? 2번 제끼세요. 자, 3번 가볼까? 비유적 표현, 아까 너무 많이 나왔어요. 비유적 표현 어디 있었어요? 창백한 묘석 가치. 이해돼요? 창백한 묘석 가치, 이런 것들. 그래서 비유적 표현 있었고,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계속 말해볼까? 이거는 좀 볼게요. 이거 같이 볼게요. 여기잖아요. 그쵸? 묘석 가치. 일단 비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묘석을 누구한테 비유했냐고. 그렇죠? 고층에 비유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면 돼. 선생님, 공간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공간이에요?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면,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공간입니다. 고층? 이거 내가 뭐라 그랬죠? 높은 층이라 그랬죠. 그럼 건물이겠고, 건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거 뭐였지? 우리 결국엔 뭐였어요?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 뭐였어? 비판적 태도였죠. 왜? 현대 문명 때문에 어떻게 돼? 상실과 소외감을 느끼게 됐잖아. 그러면 창백한 묘석이라고 표현한 이 비유법은요, 고층이라는 현대 문명에 대한 이 공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요. 고층이 있고 고층이 창백한 묘석같이 있는 고층이 있는 곳에서 뭐라 그랬어? 벙어리에 대어 입을 다물었대요.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결국엔 정답 3번. 공간에 대한 인식이 뭐였다? 부정적 인식이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 3번 찍고 여러분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4, 5번 읽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4, 5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미안. 죄송합니다. 일단 3번 선택지에 대한 거는 가가 되죠?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 자, 그러면 4, 5번도 한번 봐도 되는 건데, 여기서 그냥 필터링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제일 땡큐인 거, 제일 좋은 상황은 뭘까요? 가만 봤는데도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게 나머지 4개가 다 가에 해당되지 않아서 속어법으로 3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끌어내는 것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겠죠. 일단 가봅시다. 그러면 자, 1번에 4번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있었어요. 어디 있었죠? 그쵸? 등불과 어둠의 대조는 있었어. 단어 자체로는. 그쵸?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자, 가에서는 마지막에 정서 변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끌고 가던 이 상실과 소외감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끌고 갔죠. 그러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나요? 아니죠. 그쵸? 4번도 제껴야 돼. 가 때문에라도 안 돼. 가에서부터 안 돼요. 자, 5번. 화자를 작품편에 나타내어 내 호울로. 여기 나왔죠? 내가 이제 그냥 이건 습관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랬고. 자,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 여러분 이거는 5번 맞아요. 가에서는 맞아. 왜냐면 이건 써주세요. 자, 여기 있죠? 화자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 좀 잘렸는데 여러분 1번에 5번 선택지 써놓으세요.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형광펜.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형광펜. 해놓으시고 아래다 써놓으세요. 자, 시의 궁극적 목표 써놓으세요. 시의 궁극적 목표. 그러니까 시를 쓰는 이유는 내 정서를 좀 공감해 주세요.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된다고 시험장에서.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나? 어디 있지? 이러지 마 제발. 그냥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오케이?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올 거니까 좀 알아두고 이제 알아둔 게 나오면 거기서 바로 써먹을 테니까 그 기억이 각인돼서 자연스럽게 시험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요. 알겠죠? 이게 체화되는 과정이야. 자, 그래서 일단 1번 자체는 3번, 5번까지 좁혀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풀 수 있는 거 푸세요. 자,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3번 선택지까지는 풀 수 있지 않나요? 자, 가볼까? 자, 2번에 1번 기억. 이건 같이 볼게요. 여기 지워도 되죠? 자, 네, 여기 기억. 2번에 1번 보겠습니다. 기억 땡땡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까지. 빈 하늘에 뭐가 걸려있다? 등불이 걸려있네요. 그럼 적막한 배경 하나의 사물, 한 등불이잖아. 한 등불이. 그치? 주목하여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우리 계속 뭐라 그랬어요? 인정? 자, 그러면 일단 1번 선택지는 맞죠? 그렇죠? 홀로 있는 자신의 처지를 환기하다. 환기하다는 보여주다, 강조하다예요. 알겠죠? 보여주다, 강조하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환기하다는. 오케이? 자, 계속 2번 선택지 가볼게.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자, 2번 니은이네. 피부의 바깥의 스미는 어둠. 우리 공감각적까지 잡았긴 하는데 아까. 자, 그대로 나왔네요.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이거 자, 여러분 2번 선택지는 별표 좀 해주실래? 2번 선택지 별표. 어디 또 형광펜 쳐놓으세요. 형광펜. 자, 2번의 2번 선택지에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형광펜.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형광펜. 하셨죠? 옆에다 써놓으세요.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써놓으세요.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써놓으세요. 자, 쓰셨죠? 쓰셨죠?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자, 결국 근데 이것도 똑같네. 이것만 봐서 알았나요, 여러분? 니은을 풀기 위해서 이 파트만 봐서 알았나요? 몰랐죠? 결국 우리 마지막까지 가서 1년에서 나왔던 게 또 나옴으로써 수미상관 기법이 쓰임으로써 결국 어떻게 됐다? 변한 게 없다. 하고 싶은 말 결국 한 것도 아니었고 결국은 계속 쓸쓸한 채로 소외된 채로 끝났다. 현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그냥 끝나버렸다. 이거였죠. 자, 어때요?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됐나요, 지금? 해소되고 있는 중인가요, 저기가? 결국 해소 안 되고 끝났지. 그럼 정답 몇 번? 2번. 오케이? 이상과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평가해서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아,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나 안 되나를 물어봤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딱 찍고 3, 4, 5번 보면 안 돼요. 어차피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3, 4, 5번 다 읽고 그러니까 가나시 다 읽고 3, 4, 5 봐도 너무 정답이라서 어차피 2번이 자명하다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또 어디 가야 돼? 또 어디 가야 돼? 나지문 가나? 그치, 보기 가야죠. 보기에서 풀 수 있는 거 풀어야 되는데 자, 덤벼보긴 해야 돼요. 계속 덤벼보긴 해야 돼. 요거 삼각형 지울게요. 아, 약간 좀, 네. 저한테 방해가 돼서. 자, 이거 판서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자, 가볼게요. 애초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게 좀 띠꺼운 선택지인 게, 1, 2, 3, 4, 5가 다 가나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두 가지 행동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 가지 행동 선택지가 있지. 첫 번째로는 가에 대한 거는 다 한번 풀어본다. 두 번째는 나까지 읽고 다시 온다.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선생님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상관없어요. 본인 스타일, 이건 진짜 본인 스타일 차이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가를 머릿속에 꽉 잡고 있기 싫어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1, 2, 3, 4, 5번 선택지를 가에만 치중해서 한번 제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가볼게. 3번에 1번 가나 모두네. 그럼 가에서부터 안 된다면 바로 답이겠지. 적절하지 않는 거니까. 자, 일단 가볼게요. 시각적 이미지. 이거 계속 나왔잖아. 시각적 이미지. 그치?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살리고 있거든. 풍경이라고 해서 대단할 거 없어요. 뭐 했어 아까 시각적 이미지로? 그죠? 어둠, 낯선 거리, 그 다음에 또 뭐 공원, 군중도 있겠고요. 그리고 고층, 창백한 묘석이 고층 같대. 고층이 창백한 묘석 같대. 이거였죠, 그쵸? 그럼 애초에 자, 여러분 3번에 1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번에 1번은 가에서는 돼. 일단 1번은 놔둬야겠네요, 그죠? 일단 가에 해당하는 것만 딱 골라보는 건데, 자, 2번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건 알아두세요. 여기 써놓을게. 요거 한번 설명한 것 같긴 한데 문학은 이렇게 해서 안 했을까봐 제가 한번 더 해드린 겁니다. 자, 시간의 순환적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A라는 시간이 있어요. B 지나고 C 지나고 쭉 갔다가 다시 A 시간으로 회귀해야 돼.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 A 시간이 봄이라면 C에서 무조건 다시 봄이 나와야 시간의 순환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혹은 A 시간이 10시였어. 아침이었어. 그럼 쭉 돌아서 마지막 에라도, 마지막이 아니라도 좋아요. 시가 끝나기 전에 다시 아침이 와야 돼. 이게 시간의 순환적 흐름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있었어요? 같은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 적 있나? 없죠. 시간적으로 말했던 게 뭐밖에 없었어요? 이거 보시면 여름해랑 그다음에 뭐 어둠, 밤인 것 같긴 해요. 밤인 것 같긴 해. 근데 여름과 어둠이 둘 중 하나라도 다시 나왔나? 다시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이걸로 하시면 안 돼. 어둠이랑 어두워랑 같아요? 아니지. 어두워는 그냥 뭐예요? 그냥 시각 묘사잖아, 그치? 이건 시간이 아니라 시각 묘사예요, 알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시간의 순환적 흐름 나왔나요? 안 나왔네? 정답 몇 번? 2번 딱 찍고 나머지 다 버려야 돼. 아, 오케이? 이래야 시간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근데 지금 문학은 이렇게를 개념적 측면과 실전적 흐름을 똑같이 이제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판서해 주는 건 개념이고 제가 선택지 지금 고르는 순서, 선택지를 보는 순서는 다 실전적 흐름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딱 찍고 다 버리셔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근데 우리 이거 그래도 수업이니까 나지문에 대한 거는 또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오케이? 자, 요거 지울게요. 가의 와사등. 자, 제가 이런 생각 하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저 새끼는 안 덥나? 왜 조끼 입고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좀 이제 강의실은 약간의 쌀쌀함이 있어야 돼요. 약간의 찬 기운이 있어야 그래 안 졸아. 그러니까 지금이 12월 1일이거든요, 오늘이. 그러니까 12월 첫날인데 추워요. 오늘 막 영하 2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가서 선생님이 지금 하이브리드 차 타고 있는데 전기로 가다가 전기 다 쓰면 이제 휘발유 쓰는 차예요. 선생님 환경을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스타벅스 일회용 컵만 쓰고. 자, 아무튼 이제 이 추워지면요 전기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는 건 아니고 전기 배터리의 사용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여러분들 알죠? 그 왜 겨울에 아이폰 갑자기 툭툭 꺼지고 그거 있잖아.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분명히 어제 풀 충전하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배터리가 한 70%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춥구나 해서 그냥 지금 실제로 강의실도 조금 추운 상태예요. 그래서 히터 틀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끼 입은 게 좀 머쓱해서 했단 말이고요. 자, 계속 가볼게. 또 보기 가셔야죠. 여기 우리가 딱 여기까지 읽었죠? 1950년까지 읽었으니까 가볼게. 자, 1950년 후반에 시적 경향을 보여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 자, 똑같이 모더니즘이죠.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 여러분 애초에 이건 이제 그냥 고정해 두세요. 뭐뭐에 대한 관심은 무조건 긍정적인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악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시에서 관심이 있어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는 어떤 약속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일단 이런 생각을 해두면은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계속. 그는 사라져가는 재래의 것들, 전통이네? 회화적 이미지로 보거나, 회화적 이미지 근데 이거 아까 제가 말했죠. 모더니즘에서 회화적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줬어? 아까 김광균 거는 상실감, 소외감. 근데 얘도 회화적 이미지를 줬으니까 모더니즘의 성격을 갖고 오는 거겠고, 근데 관심을 결합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회화적 이미지는 긍정적인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판단, 이런 추론. 괜찮나요? 이 정도까지 따라올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계속 가볼게요. 복원하여 토속적 정치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의 자연에 대한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라고 했는데요. 자, 볼게요. 토속적 정치? 여러분, 토속적 어쩌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시골의 이미지를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저는 항상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요, 웬만하면 고1은 잘 없을 거고, 근데 고1이 들어도 무방해요. 중3이 들어도 무방합니다. 근데 애초에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학생들이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저는 실전에서 실전 바로 투입시킨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토속적 정치는요, 그냥 시골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 어차피 토속, 자연, 계속 뭐야? 관심,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지속성. 그러면 일단 김광균의 와사등과 완전히 결이 다르죠. 자, 여기다 써볼게 또. 이 울타리 바뀌었죠? 박용래 울타리박. 아이고. 여러분, 박용래 씨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일단 1번. 뭐가 보여요?
그쵸. 자연에 대한 관심. 전통 and 자연에 대한 관심. 그냥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또 뭐가 있을까요? 토속적 정치,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 회화적 이미지로 토속과 자연을, 사실 토속과 자연은 거의 항상 세트입니다. 토속적인데 자연적인지 않은 거 없어요, 사실상. 이건 그냥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가 결국 뭐다? 회화적 이미지. 근데 회화적 이미지가 뭐였다? 시각적 이미지. 그렇게 환기가 됐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속성과 조화. 그래서 얘네가 결국 지속성과 조화. 여러분, 근데 아까 김광균의 와사등과 보기 형식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러면 봐봐. 큰 맥락 보여줬고, 그 큰 맥락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여준 거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를 지향했다. 아까 김광균의 와사등도 3번에 뭐를 지향했다 그랬죠?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 결국 어떤 태도였어? 비판적 태도였고, 요거는 지속성과 조화니까 전통과 자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연습해 주세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자, 가볼게요, 이제.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울타리 밖은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이거는 뭐 워낙에 쉬운 시라. 자, 울타리 밖.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고향, 자연 전통, 이런 거, 토속 자연, 이런 것들. 자, 고향의 소년. 한여름에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낯이 설어도 좀 이게 어색어색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런 거 좀 알아두세요. 낯이 설어도 뭐뭐한다라고 하는 거는 A해도 B다라는 거는 당연히 어디가 중요한 거겠어? 당연히 어디가 중요한 거겠어요? 그렇죠? B가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A와 B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대비 관계죠. 대조 관계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 낯이 설다 사랑스러운 들길이다. 이거는 다 알죠? 해석이 안 되지 않잖아. 근데 가끔씩 고전 소설이, 고전 시가나 고전 시조나 현대 시 중에 나는 시들 보면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보조사 이걸 도를 보조사라 그래요. 나도 먹을래 할 때 도, 그쵸? 그래서 뭐뭐해도 B다, A해도 B다 할 때는 A와 B는 대조 관계다. 근데 어디가 중요하다? 뒤쪽에 나오는 B가 중요하다. 요런 생각은 좀 해주세요. 알겠죠? 계속 가볼게. 자,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뭐 계속 비유법 나오고 있죠? 자,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봐봐. 또 나왔네. 제가 고전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형식이 유사하면 뭐도 유사하다. 그죠? 의미도 유사하다. 이거 워낙 많이 지금 고전에서도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현대시에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좀 알아주시고, 자, 계속. 그러면 이거 뭐겠어요?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다 뭐야? 그럼 이거 뭘까? 자연, 회화적 이미지 나왔지? 눈에 보이죠? 그럼 결국 뭐 지향하는 거야? 지속성과 조화. 자, 여러분들 갑자기 놀라셨죠? 제가 편집하면서 알았는데 마이크가 나갔어요. 마이크가 나가서 아마도 좀 더 뒤로 가면은 그 마이크 배터리 교체하는 장면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쪽 설명이 사운드가 안 들어가서 제가 따로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왔었죠? 딱 여기까지 왔었으니까, 자, 이 다음부터 무슨 설명하냐면요.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우리 일단은 형식이 유사하면 의미가 유사하다. 여기까지 했었고, 자, 천연이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다 자연이죠? 다 자연 얘기도 나왔고, 계속 자연 얘기 나왔고, 그럼 당연히 토속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고 서로 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회화적 이미지가 태워진 거예요. 리을 발문 자체가 지금 회화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 요런 말을 하고 있었고요. 자,
천연이의 뜻은 몰라도 됩니다, 사실. 몰라도 어차피 1, 2, 3, 4, 5 이거 뭐 2번 문제를 풀기 위한 작업이긴 하지만 1, 2, 3, 4, 5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해석할 수 있으면 사실 천연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되겠죠. 속어법으로 풀든가. 근데 그래도 우리 국어 시간이니까 해설이니까 천연이는요 자연스럽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평가원에서 천연이라는 단어를 각주를 안 줬어요. 따로 어휘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이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미 각주를 안 주고 냈으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울타리 밖에 도. 자, 요게 중요했죠, 이제. 제목이 울타리 밖이긴 한데 일단 근데 요런 보조사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울타리 밖에 도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대요. 왜 도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울타리 밖에까지도 화초를 심는다. 근데 화초 뭐죠? 자연이죠. 그럼 토속적 이미지 갖고 오시면 이것도 회화적 이미지가 되고요. 근데 결국엔 이걸 다 합친 게 지속성과 조화로움을 지향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좀 비슷하긴 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현대 소설 그 10강을 찍어놓고 다시 편집하는 거라 제가 네 시간을 거슬렀네요. 무시하세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 2번이 지금 표현상 특징이면은 3번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약간 와사등과 비슷한 느낌이 또 들긴 하는데 자 계속 그래서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고 오래오래 잔광 봐봐 오래오래 지속성 조화 이거죠.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근데 또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이것도 결국 뭐예요? 형식이 유사하면 의미가 유사하다. 자 여기 지속성 받고 울타리 밖에까지도 화초를 심는다 봤으니까 결국 조화를 추구하는 당연히 지속성도 있는 거죠. 이게 오래오래가 있으니까 조화를 추구하는 마을이 있다더라라는 그런 따뜻한 시였습니다. 요 설명하는 곳이 마이크 그 사운드가 날아가가지고 제가 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또 마이크가 날아갔냐면 이거 좀 되게 귀찮네요. 자 여기 1번 설명할 때 3번 선택지 설명할 때 마이크 사운드가 날아갔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김광균의 와사등 보면서 1, 2, 4 제껴놨잖아요. 어차피. 자, 그럼 3호만 보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공간에 대한 인식. 김광균의 와사등은 일단 굉장히 여기가 소외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에 대한 인식. 박영래 우탈박이 어떻죠? 그쵸? 자연, 이 토속적 이미지, 요 마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화로움을 드러냈으니까 여러분 볼 것도 없이 3번 딱 찍고 5번은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굳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5번은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어. 근데 이거 어차피 그 뒤쪽에서 설명을 다시 할 거긴 한데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준다는요 시의 기본입니다. 시의 기본. 알겠죠? 그냥 만말. 그냥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뭐가 틀렸겠어요, 그러면? 작품 표현에 안 나타났죠. 누가? 나의 화자가 안 나타났죠. 내나 나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이크가 날아간 부분이었습니다. 자, 계속 강의 이어 들으세요. 저 마이크 지금 방금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잠깐 배터리 갈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이거 마이크 배터리 다 안 된 줄 알고 계속 말했으면은 이거 오디오 다 날리고 다시 촬영할 뻔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던 말 계속 하자면 여러분 1번에 5번은 보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근데 우리 수업이니까 5번 한번 살짝 보면은 자 1번에 5번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요. 근데 벌써 틀렸지. 가는 있었어. 나나 내가 이런 자신 이런 화자를 직접 표면에 드러내는 단어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땡이야. 벌써 5번 제끼고 괜찮나요? 자 2번 어차피 여러분 2번은
어차피 5번 설명했었고 게다가 답을 찾았으니까 그냥 4번 한번 쓱 볼게요. 이번에 4번 리을 땡땡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애초에 어디 있어요? 애초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리을도 괜찮고요. 리을 발문 자체가 다 듣 이거 아닌가요? 아 이거 다 지웠구나. 표현이 유사하면 형식이 유사하면 의미도 유사하다. 그냥 2번에 4번이 그냥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넘기셔서 3번도 우리가 답을 2번이라고 정하긴 했지만 가만 보고서도 풀리긴 했죠. 근데 그럼 2번을 좀 더 강화해 볼까? 우리 설명을 통해서. 당연히 이것도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3번 다시 오면 안 돼. 그냥 3번에 2번 찍고 그냥 끝냈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근데 3번에 2번 가에 대한 얘기, 순환적 흐름이 없다고 말했고, 또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군. 자, 그러면 시간의 순차적 흐름은 뭐죠? 시간의 순차적 흐름은 뭐죠? 시간의 순차적 흐름은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암묵적으로 상식선에서 시간의 순행이 있다.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이런 걸 이제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라 그러죠. 아니면 뭐 1월, 2월, 3월, 4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러니까 순환적 흐름과 약간 달라요. 순환적 흐름은 똑같은 시간이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야 되고 순차적 흐름은 똑같은 시간이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상식선에서 이 다음 단계, 시간의 스텝, 단계별 시간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없어요. 이 나시에는 지금 순차적 흐름이 없지만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는 있어서 어차피 틀린 선택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2015학년도 6월 모평 지문 끝냈고요. 자, 여러분 다음 강의 현대소설 10강에서 만납시다. 자, 감사합니다.